그 현장이 완전하게 모든 것을 저희한테 이름을 하셨어요. 완전한 턴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와, 이게 인테리어만 맡긴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구나. 여름 맞이로 구독 이벤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공간의 뒷이야기를 전하는 시간. 백스페이스입니다. 저희가 굉장히 백스페이스로는 오랜만에 이제 인사를 드리는 것 같은데 오늘 상태가 오전부터 현장 갔다가 오늘 하필 또 비 맞고 이러느라 오늘 좀 꾀지지한 점. 시청에 불편드려서 사과하세요. 죄송합니다. 그럼 빠르게 오늘 주제로 넘어가 볼 건데요. 저희가 얼마 전에 이제 올라간 영상이 애견 유치원 호텔 영상이 있는데 그 현장이 완전하게 모든 것을 저희한테 이름을 하셨어요. 완전한 턴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와, 이게 인테리어만 맡긴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구나. 원래는 고객님께서 직접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고객님들께서 이거는 꼭 신경 쓰셔야 된다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고자 주제를 잡아왔습니다. 보통 프랜차이즈나 아니면 두 번째 매장을 오픈하시는 분들께서는 다 아시는 내용들일 텐데 처음으로 매장 오픈하시는 이제 예비 대표님들은 거의 모르세요. 딱 인테리어에서만 고르면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절대 아닙니다. 크게 분류로 나누면 한 4가지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첫 번째로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식당이나 음식점, 베이커리 뭐 이런 데다 주방 집기류. 주방 집기는 사실 그 업종들이 아니더라도 창고에도 뭐 싱크대를 놓을 수도 있는 거고 냉장고를 넣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쵸. 일단 주방 집기가 보통 새 거를 들어간다 그러면 주방 업체를 끼고 들어오세요. 그럼 저희가 주방 집기를 어떻게 배치하겠다 그러면 집기류 업체에서 이거를 이제 솔루션을 제안을 해드리는데 주방 집기를 중고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업체가 안 끼고 그냥 하나하나씩 구매하시는 이제 고객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좀 문제점이 뭐냐면 그 기기의 특성들도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 식기세척기면 요새 거는 이제 자체 온수가 다 되지만 뭐 옛날 거 중에 안 되는 것도 있었고 또 싱크대도 우리가 뭐 보통 1200이나 900짜리를 쓰지만 좌측에다 수도를 넣을지 우측에 수도를 넣을지 이 싱크대 구 있잖아요. 이거를 2개를 할지 통합으로 갈지 이런 옵션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한 디테일한 지식이 사실 없어요. 빈 공간에 주먹구구식으로 넣는 경향이 있으시죠. 주먹구구로 다 넣을 수 있어요. 레이아웃 딱 쪄놓고 그 가로 세로 내에 레고 쌓듯이 하는 건 가능하지만 또 조리동선이나 요리동선을 또 이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주방 집기류 업체가 들어온다 그러면 저희가 따로 신경은 안 쓰지만 그게 아니라 그러면 이제 예비 대표님이랑 주방 동선을 어떻게 하시는지 먼저 화구를 어떻게 배치할 거고 화구 몇 년을 사용하실 건지 그 옆에다가 튀김기를 넣을 건지 어떤 걸 넣을 건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엄청 많이 해야 되는데 그냥 인테리어 회사에서 그냥 해주는 거 아니야? 운영은 예비 대표님들이 하시기 때문에 알아서 해주세요. 이거는 조금 어렵죠. 여기다 식당 할 건데요. 여기 주방 이렇게 하고 싱크대 이렇게 배치할 거예요. 이렇게 해주세요.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 꼭 아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로는 정수기. 두둥. 이런 거 안 해줘, 효과? 지금 들어갔어요. 두둥. 정수기는 사실 어울리는 위치가 있잖아요. 근데 그 고객이 원하는 위치 그것만 신경 쓰면 되는 거 아닌가요? 고객님이 원하는 위치에 수도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보통은 정수기 설치업체에서 수도를 갖고 끌고 들어와요. 그거 과연 벽 속에 매립해서 갖고 올까요? 거의 노출로 가져. 노출로 갖고 오죠. 뭐 5천만 원, 6천만 원, 많게 1억씩 쓰는 인테리어에 노출 배관 말 됩니까? 의리의리한데 정수기 배관 뿅! 약간 이런 느낌. 그런 느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정수기를 놓으실 건지 여쭤보고 놓으신다 그러면 얼음 정수기를 놓을 건지 일반 정수기를 놓을 건지를 여쭤봐요. 왜냐? 일반 정수기 같은 경우는 그냥 수도만 거기다 세팅을 해드리면 돼요. 잘 숨겨서 갖다 드리면 되는데 얼음 정수기 같은 경우는 드레인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배수, 물이 나가는 거.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 배수 라인까지 끌고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미용실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어차피 설비공사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하는 김에 거기다 배수랑 수도를 하나 더 알려드리고 근데 설비공사가 없는 데예요. 그러면 웬만하면 수도만 먼저 벽속이나 이런 데로 잘 숨겨가지고 딱 세팅을 해드리고 얼음 정수기까지 하려면 또 비용이 추가될 수 있으니 그냥 수도만 하시는 건 어떨까 이런 식으로 추천을 드려야 되는데 솔루션을 해드리는 거. 근데 고객분께서 정수기 하실 거예요? 라고 여쭤보면 보통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답변을 주시니까 저희도 좀 아리까리한 거죠. 그렇죠.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아, 그건 공사 끝나고 선택하려고요. 그쵸. 그러면 이제 의리의리한데 이제 정수기 배관 뿅! 나오는 거죠. 그러고 이제 고객분께서 전화 오시죠. 이거 숨길 수 있는 방법 없나요? 그러면 이제 저도 그때부터 머리가 막 아파지는. 자, 그럼 두 번째 정수기까지 들어봤는데 다음은 또 뭐가 있을까요?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보다 좀 더 중요하고 꼭 아셔야 되고 이거를 모르시면 뭔가 좀 손해보는 이런 정보일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인터넷과 보안입니다. 인터넷 보안은 사실 업체에서 나와서 그냥 하고 가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아니요, 알겠습니다. 일단 인터넷 같은 경우 상업 공간 위주로 말씀드릴게요. 주거는 보통 벽에 다 달려 있으니까 신축 상가도 똑같이 벽에 달려 있어요. 벽체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이제 우리 8P 네트워크 모듈이 있으면 실내부에 있는 거기까지는 개통을 해줍니다. 개통을 해주는데 인포에서 컴퓨터 써야 되잖아요. 인포일 확률은 한 30%도 안 됩니다. 인포까지 이 선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 선 작업은 통신사에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사님한테 말씀드리면 그건 업체 부르셔야 됩니다라고 답변이 나올 겁니다. 신축일 때는 그나마 나아요. 근데 구축일 때는 이제 이것도 없어요. 있는데? 네, 있는데 아니 없어요 그냥. 없어요. 통신사에서 새로 끌고 들어와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구축상가. 왜냐면 이미 이 내부에 회선이 있는데 덧방 철거 하다 보니까 손실된 거죠. 어디 있는지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그럼 이제 외부에서 끌고 들어오는 거는 통신사에서 해줘요. 우리가 인포나 카드기 있는 데까지는 인테리어에서 갖고 와야 되고요.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는 이제 저희랑 함께 하시는 클라이언트 분들께는 꼭 말씀을 드리지만 말씀 없으셨다 창고에서 컴퓨터 할 건데요? 뭐 발주할 건데요? 이래지면 이제 머리 아파지는 겁니다. 저는 인포까지만 네트워크를 해놨는데 이제 노출로 라인을 끌고 가야 되는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죠. 보안은 왜 신경을 써야 될까요? 이거 진짜 이거 돈 주고도 못 듣는 정보인데 이거는. 돈 주세요. 보안 같은 경우는 CCTV가 될 거고 아니면 지문 인식이나 이런 것들이 되는데 잠금 장치 이런 것들은 거의 다 웬만하면 매립으로 잘 돼요. 왜냐면 프레임이 있기 때문에. 근데 CCTV가 문제예요. CCTV도 그냥 천장 이렇게 안쪽으로 선 넣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만약에 천정이 없는 노출 천정이면요. 만약에 노출 천정이거나 아니면 천정 구조상 선을 입선치지 못한다거나 이거는 보안업체마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A사, B사라고 예를 들게요. A사 같은 경우는 CCTV를 설치한다 그러면 현장에 2번 와요. 천정 치기 전에 아니면 천정을 치고 있을 때 아니면 페인트 하기 전에 와서 CCTV를 어디에다가 할 거니까 선을 먼저 날려놓고 메인이 있는 자리까지 그 선을 모아놓고 가세요. 그리고 마무리 때 오셔서 이제 그때는 기구 설치만 하는 거예요. CCTV 기구 있잖아요. 그 초록불 들어오는 거. 뭔지 아시죠? 네. 네. 그것만 설치하고 깔끔하게 해서 가시는 A사도 있고 B사 같은 경우는 무조건 한 번에 끝내셔야 된대요. 뭐 약속 있으시대요? 그거는 이제 저도 그 B사 같은 경우는 무조건 한 번에 끝내야 돼서 공사 중에 CCTV 기구 다 설치하고 모뎀 메인까지 다 설치한 다음에 개통 찍고 그냥 가세요. 그렇게 된 문제가 뭐냐? 우리 거기서 페인트 칠하고 공구리 까고 막 먼지가 막 저 아무리 보양을 잘 해놓고 이쁘게 해놔도 그건 만약에 B사를 예를 들어서 그나마 저희가 보양 어떻게 잘 해가지고 했다고 쳐요. 공사 다 끝났는데 이제 고객분께서 CCTV 제가 신청했어요 여쭤봤는데 예 신청했습니다. 근데 B사로 만약에 했으면 이제 무조건 노출인 겁니다. 이게 들어보니까 인터넷이나 보안이나 이게 사실 깔끔한 게 시공이 되냐 안 되냐의 차이네요. 저는 웬만하면 그래서 A사를 추천을 드리죠. 그 전에 포설 작업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또 돈이 들어가는 거라 보통 안 하시려고 하는데 인테리어 할 때 라인을 먼저 다 날려놓는 거죠. 저희 같은 경우는 인포까지는 한 라인만 들어가는 건 웬만하면 서비스로 해드리는데 CCTV를 어디 6개 있는데 저희가 다 무료로 날려드릴 수는 없다 보니까 이왕 설치할 때 설치비 주고 설치하는 거잖아요. 소비자분들도. 그럴 때 조금 더 신경 써서 할 수 있는 꿀팁? 그냥 한마디로 정리할게요. 인터넷 보안 같은 경우는 무조건 라인 포설 작업 1번, 마감 작업 1번, 총 2회 작업하는 업체를 선택하시는 게 정신건강에 이롭습니다. 대망의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 뭐가 있을까요? 에어컨입니다. 에어컨 제가 딱 이야기하면 무슨 얘기할 것 같아요? 그건 알아요. 평수 대비 몇 평 뭐 이런. 유튜브나 네이버에 깔린 내용이고 그런 내용은 상업 공간은 무조건 뭐 2.5배, 3배 해라 라고 돼 있어요. 근데 그것도 사실 반은 맞고 저는 반은 틀리다 생각하는 게 업종 따라 조금씩 달라요. 업종에 따라 다를 수가 있나요, 그게? 뭐 예를 들면 카페나 아니면 헬스처럼 헬스는 안에서 열을 내고 카페는 출입이 많잖아요. 그럼 열 손실이 당연히 많아지겠죠? 그러기다 뭐 창이 뭐 3면이 외창이다. 그런 데 같은 경우는 3배 정도 넣어주는 게 맞아요. 예를 들어서 뭐 반영구샵, 네일샵 아니면 미용실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출입이 많나요? 한번 들어오시면은 최소 몇 시간은 있다가 가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업종 같은 경우는 굳이 3배까지 늘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것만 말씀드리기에는 에어컨 사실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을 것 같은데 네 번째로 에어컨을 말씀하신 이유가 있나요?
세 번째 제가 뭐라 했습니까? 깔끔하게 하려면 숨겨라. 인테리어는 전기든 목수든 털비 타일이든 공식적인 작업 루트는 있지만 작업자의 성향 따라서 가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에어컨 배관도 이거를 천정 위로 어떻게 잘 숨겨서 갈 건지, 아니면 천정 밑으로 노출로 갈 건지, 외부로 돌려서 갈 건지, 아니면 옥상으로 바로 꽂을 건지. 이런 다양한 작업 루트가 있는데 에어컨 업체 만나실 때 한 업체만 보고 바로 하시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뭐 꼭 고객님들도 이러세요. 한 업체가 이거는 그 배관 외부로 돌려서 위로 올리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두 번째 업체 만나서도 아는 척 하시려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거 얼마예요? 이러신단 말이에요. 이러시지 마시고 남이 어떻게 얘기하나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A 업체에서는 배관을 외부로 돌린다 했는데 B 업체에서는 배관을 천정으로 올린다 그러네. 이런 얘기를 들어봤을 때 토탈적으로 금액이 조금씩은 상이할 수는 있지만 웬만하면 배관 숨기는 업체를 컨택하라는 거죠. 배관을 못 숨기는 상황이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가격 때문에 배관을 우리 매장 내부에 노출해서 그냥 가로질러 가는 이거는 좀 피하시라. 그러니까 에어컨 얘기하다 보니까 갑자기 또 생각난 게 갑자기 막 끌어올르세요? 보통 이 작은 평수대의 경우에요. 만약에 사무실이에요. 대표님실 하나, 그 다음에 나머지 직원 업무 공간이라고 칠게요. 4에 에어컨을 달면 그걸 직원 쪽에 이제 홀 쪽에 놓을 거 아니에요. 그럼 대표님실은? 선풍기 놔야죠. 공간을 하나 더 분리를 했을 때 뭔가 여기다 벽걸이 하나 넣자니 또한 100만 원 써야 되고 벽걸이도 이쁘지도 않고 이런 고민이 생길 수 있어요. 바람이 사방으로 나오잖아요. 그 사방 중 한 방을 똑 떼가지고 분리된 공간으로 보내줄 수 있어요. 어떻게요? 구멍을 위에서 막은 다음에 연장해서 독립된 실까지 보내줄 수 있어요. 그러면 벽걸이를 설치 안 하고도 다 같이 쾌적하게 쓸 수 있는데 단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공간이 40평인데 40평짜리 에어컨을 놨어요. 근데 독립된 애 쪽에 하나를 줘야 되잖아요. 그럼 우린 효율은 4분의 3밖에 효율이 안 난다는 거죠. 4분의 1은 독립된 공간으로 갔으니까. 대신 좀 가성비를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벽걸이 한 대 안 놓고 그렇게 좀 간간히 쓸 수 있다. 뭐가 아주 괜찮은데요? 괜찮겠죠? 제가 알려줬으니까. 근데 얘기를 듣는데도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냥 흘러가듯이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도 되게 신경 쓸 게 많네요. 인테리어는 뭐라 그랬어요? 디테일. 뭐라고요, 여러분? 디테일.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네 가지가 사실 인테리어랑 밀접하긴 하지만 다 각기 다른 분야거든요. 이 분야들의 조금씩 디테일한 부분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좀만 신경 쓰면 좀 더 완성도 높은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 이제 인테리어를 하실 예정이신 분들은 적어도 이 네 가지만 조금만 알고 계셔도 조금 더 깔끔한 현장이 나올 것 같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박수! 자, 그러면 이제 인사를 드릴 시간입니다. 저희가 사실 이번에 여름 맞이로 구독 이벤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거 1000명대 하기로 하지 않았나요? 빨리 선물 드리고 싶은 마음에 자세한 참여 방법은 더보기란이랑 고정 댓글에 이제 기재를 해 놓을 예정이니까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셔야 저희 현 소장님의 지갑이 거덜납니다. 자, 그러면 인테리어에 숨겨진 모든 것을 파헤치는 그날까지 백스페이스는 계속됩니다. 안녕!